한국일보 11면입니다. 공개 수배 하루 만에 제주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을 살인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한정민, 결국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정민 씨죠. 8일 날 살해 범행을 저지르고요. 10일 오후에 제주공항을 빠져나와서 경기도 안양으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11일에는 수원에서 CCTV에 찍힌 그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 갔는지 봤더니 12일경에 천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한 4시 35분 정도에 한 모텔에 들어가서 내가 이틀을 묵겠다라고 하고 모텔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3일 날 경찰이 공개 수배로 전환을 하고 그 수배 명단을 전국에 배포를 한 그런 상황이었고 언론에도 모두 공개가 됐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정민 씨 잠시 외출을 했었던 외에는 계속해서 방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인 14일 오후 3시쯤에 모텔 주인이 하도 안 나와서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아서 모텔방에 가봤더니 모텔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수배 전단이나 여러 가지 화면에 공개된 것들을 보면은 도망갈 때도 어떤 면세점에서 웃으며 통화한 거나 웃는 모습들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좀 공개 수배 관련해서 이렇게 알려진 것들이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그게 이제 공개 수배된 뒤에 도주를 하거나 혹은 숨어 지내다가 이렇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 심리가 강했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오히려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좀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잡히기 전까지 어떤 그 불확실한 상태, 여기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어서 이제 이런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가지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피로감이 계속 쌓여서 정말 끝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종종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웃으면서 통화를 하고 여유롭게 면세점 쇼핑을 즐기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것도 그런 어떤 극도의 긴장감을 숨기기 위한 그런 오버액션이 아니었나. 자신의 어떤 긴장감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김근식 교수님, 네. 저는요, 이 사건 보면서 어쨌든 먼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검거할 수도 있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예. 먼저 이게 성범죄 관련해서 그렇죠.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어제 신문에서 사실상 이 자살로 이제 마무리가 된 이 용의자가 실제로 이 사건 말고도 이전에 성 관련된 사건으로 지금 기소 중이었다는 것이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오늘 새롭게 드러난 것은 이 피해자가 실종돼서 가족들의 실종 신고로 실제로 경찰이 그 게스트하우스 찾아갔지 않습니까? 네. 찾아가서 지금 이 용의자하고 대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용의자가 관리인이니까 관리인이 용의자를 만나서 실종된 이 여자를 본 적이 있느냐? 네. 그때 아주 태연하게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용의자를 만나러 갔던 경찰도 그 용의자가 이미 성범죄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네. 한 여성이 실종됐는데 곧 근처 민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고 한다면 성범죄와 관련된 재판을 이제 받고 있는 사람이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라고 한다면 조금만 더 좀 유의를 해서 봤다고 한다면 그 관리인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저 도피를 막을 수 있었던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보죠. 근데 보면은 이제 공개 수배라는 게 경찰이 공개 수배를 할 때 취지는 본인들이 역량이 좀 부족하다기보다는 시민들의 신고도 있지만 스스로 자수를 권유하는 차원의 공개 수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CCTV나 각종 CCTV에 드러난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자수의 시간을 주거나 자수의 기회를 주는 건데 결과는 어떻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찰이 좀 그 늑장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비판이 일고 있었는데 김근식 교수님도 잘 짚어주셨지만 이제 경찰이 조금 전 그 입장을 내기로는 그때 실종자 수색하는 게 먼저였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쉽기는 아쉬워요. 김재 변호사. 보면은 결국은 나도 게스트하우스 돌아올 거예요.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답변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지금 이 용의자는. 네, 일단은 초기 면담을 하고 나서 경찰에 돌아가서 서해에 있는 자료를 찾아봤겠죠. 찾아봤더니 한정민이 옛날에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도 전과도
2개가 있었고요. 네. 예,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성범죄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나서 또 곧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한정민 씨가 나 좀 이따가 한 저녁 7시 반 정도에 돌아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을 믿고 그냥 마냥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굉장히 좀 급하게 이 사람의 위치를 추적해서 잡았더라면은 최소한 이제 저렇게 자살하는 그런 결과는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좀 시간이 보니까 약간 급박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제가 한번 보니까 10일이었더라고요. 네. 네. 10일 오후 2시에 경찰 신고 접수를 했고 그때 오후 4시 40분쯤에 이제 직접 인터뷰도 하고 피해자 렌트카 발견하고 저녁 7시 반경에 이제 전과자의 조회를 경찰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CCTV도 그 시점에 네. 확보했고 그 뒤로 딱 1시간 뒤에 8시 반쯤 제주공항을 통해서 그 한정민이 경기도 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그 1시간의 대처가 경찰이 제대로 했느냐 네. 그 당시에 이제 도주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공항을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는데 경찰 입장에도 시간이 좀 약간 촉박한 친구인데 경찰이 통화한 시점에 이미 공항에 가 있었겠네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면세점에서는 네, 네. CCTV가 보이는 거니까 사후적 발견인 거죠. 근데 지금은 용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실 사건이 종결된 건데 만약에 지금 저 정도까지 간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에는 경찰이 이 초동대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치가 네.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얼마든지 검거에 나설 수 있었을 건데 경찰이 총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무엇이 잘못인지는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